안녕하세요 비타민 여러분, 저는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 시장 BMW 지니어스 신도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콘텐츠는 1시리즈와 2시리즈 출고 영상 매뉴얼입니다. 출고 영상 매뉴얼은 고객님께서 차량을 출고하실 때 저희가 드리는 설명을 영상으로 만든 콘텐츠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차량을 출고 받으시고 가장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단위 설정입니다. 단위 설정을 하는 방법은 먼저 카로 들어가신 다음에 설정에서 일반 설정, 단위라고 적혀 있는데요. 단위를 들어가신 다음에 맨 위쪽에 있는 연료 소비부터 km per 리터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출력은 kW가 아닌 홀스파워, 회전력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압력은 PSI, 그다음에 온도는 셀시우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고객님께서 운행을 하실 때 편하게 단위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정 탭에서는 차량의 매우 다양한 설정을 운전자께서 직접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이 디스플레이에서 계기판에서 중심 표시 영역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중심 표시 영역은 계기판에 보시면 가운데, 지금은 차량 모양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 노출되는 디스플레이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중심 표시 영역은 끌 수도 있고 지도 모드, 그 다음에 경로 미리 보기 모드,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속도나 추가 정보, 최소 모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지도 모드로 설정을 해 두겠습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 환산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도어, 그 다음에 차량 액세스를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일단 먼저 컴포트 액세스 먼저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 액세스 같은 경우엔 보시다시피 차량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 차량이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됩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제 접근 시 잠금 해제랑 멀어지는 경우 잠금, 이렇게 두 가지를 설정해서 차량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멀리 떨어지면은 차량이 알아서 잠기고, 그 다음에 차량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차량 키를 갖고 있고 차량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멀어지면 차량이 알아서 잠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차량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면 차량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스마트키 사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의 가장 맨 윗부분은 자물쇠가 열리는 그림이 되어 있는데요. 자물쇠 요 맨 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량이 열리게 됩니다. 다시 가운데 이 BMW 마크를 누르게 되면 차량이 잠기게 되고요. 이 세 번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트렁크에 보시면은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트렁크의 도어만 닫는 버튼, 그 다음에 트렁크의 도어를 닫으면서 차량의 문도 잠가주는 버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트렁크의 도어만 닫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때 이 키에서 이 마지막 다이아몬드 모양은 뭐냐라고 여쭤보시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이 버튼은 어두운 곳에서 차량을 찾고자 할 때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나오게 하는 버튼입니다. 그럼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헤드라이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약 한 3초간 꾹 누르면 차량의 헤드라이트의 불빛이 점등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전석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드미러 작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작동은 일단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다시 누르게 되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왼쪽을 설정하면 왼쪽의 사이드 미러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왼쪽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이 다이얼을 위, 아래 이렇게 조절해서 고객님께 시트 포지션에 맞게 사이드 미러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 넣게 되면 오른쪽의 사이드 미러를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님께 설명드릴 부분 바로 시트 포지션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시트가 앞으로 이동을 하고, 또 뒤로 버튼을 당기면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 안쪽에 엉덩이를 받치고 있는 아래쪽 시트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앞으로 당기게 되면 이 몸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의 시트가 앞으로 오기도 하고, 반대로 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 방향으로 난 다이얼은 요추 지지대라고 해서 이 앞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있는 요추 지지대가 앞으로 밀어주기도 하고 뒤로 당겨주기도 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다이얼을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옆구리를 지탱을 해주거나 반대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께서 알맞은 시트 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시트 포지션을 고객님께 맞게 설정을 하셨다면 메모리 시트 기능을 통해 이 시트 포지션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셋 버튼을 누르면 셋 버튼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는 시트를 1번과 2번에 저장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번에 저장을 하면 여기에 운전석 현재 좌석 위치가 위치 1로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노출되고 1번에 시트 포지션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 기능은 고객님께서 대리운전이나 아니면 친구 혹은 다른 분께 운전을 맡겼다가 다시 이제 고객님께 맞는 시트 포지션을 돌아올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윈도우 버튼입니다. 윈도우 버튼은 이제 다른 차량과 동일하게 한번 살짝 누르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만큼만 윈도우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힘을 줘서 두 번 누르게 되면 파워 윈도우가 작동해서 한 번만 꾹 눌러도 쭉 내려가거나 쭉 올라가게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윈도우에 X 표시가 되어 있는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뒷좌석에 어린이가 탔을 때 갑자기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창문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스티어링 휠 레버입니다. 이 레버를 당기면은 스티어링 휠의 포지션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거나 밀거나 당겨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포지션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운전석 손잡이 옆부분에 보시면 자물쇠 버튼이 두 가지로 나뉜 것을 볼 수 있는데, 위쪽에 있는 버튼은 전좌석 도어 잠금 해제,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전좌석 잠금 버튼입니다. 또 운전석에 보시면 트렁크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트렁크 버튼은 아래쪽으로 밀면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열려져 있는 트렁크를 닫으려고 하면은 안전상의 이유로 계속 당겨 주셔야 트렁크의 도어가 모두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버튼입니다. 일단 차량을 출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오토에 맞춰져서 점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주행을 하실 때에도 웬만하면은 오토로 두고 운행을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요 왼쪽 위에 있는 버튼은 안개등, 요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은 후미 안개등 버튼입니다. 오토 버튼 아래에 있는 요 P자로 되어 있는 것은 좌측 주차등, 우측 주차등인데 한국에서는 딱히 쓸 일은 없습니다. 오토 버튼 바로 아래에 있는 버튼은 차폭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레버는 계기판의 밝기를 조절을 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다음은 핸들 왼쪽에 있는 이 BC 레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이 레버를 아래로 당기면은 왼쪽 방향 지시등이 켜지게 되고, 반대로 이 위로 올리게 되면
오른쪽 방향 지시등이 켜지게 됩니다. 이 BC 버튼은 뭐냐 하면, BC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드 컴퓨터라고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FM 라디오, 그다음에 연비, 전체 주행 거리, 자이로 센서, 중력과 속도, 마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디어를 누르신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모바일 기기, 그 다음에 이제 새 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야 되니까 맨 위에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찾게 되는데 제 핸드폰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진행 중입니다 라고 뜨고, 그 다음에 제 핸드폰에 보이면 블루투스 등록 요청, 그 다음에 등록을 눌러주면 저희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해야 되니까 아래쪽에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연결됨이라는 멘트가 노출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 시작 계속, 정상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재 티맵이나 유튜브 뮤직, 다양한 어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카카오 내비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고객님께서 다시 BMW iDrive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홈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고 다시 iDrive로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화면에서 다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시 위쪽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안드로이드가 아닌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하고자 할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새 기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애플 카플레이를 클릭하시고 아이폰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영상을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애플 카플레이 작동 영상은 오른쪽 위에 노출되고 있는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BMW iDrive의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 셔틀 위에 있는 NAV, 그 다음에 맵, 이 두 가지로 접속을 할 수 있는데, 맵을 누르게 되면 지도가 노출이 됩니다. 이 지도에서 고객님께서 가고자 하는 주소를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검색에서 이 주소는 한번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시장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는 영동대로 301인데요. 조그를 돌리거나 글자를 써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검색을 해도 이 우측에 미니 코오롱 모터스와 BMW 코오롱 모터스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목적지로 설정을 하게 되면 경로가 약 첫 번째에서 세 가지 정도 뜨게 됩니다. 첫 번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길 안내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우측의 메뉴에서 음성 안내와 교통정보, 주유소 지도, 지도 설정, 대체 경로 등 다양한 메뉴를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즐겨찾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겨찾기는 이 아래쪽에 있는 1번부터 8번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고객님께서 만약에 95.1 라디오를 즐겨 듣는다고 하시면 이 빨간색 커서를 95.1MHz 위에다 두시고 1번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즐겨찾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길게 눌러주시면 즐겨찾기로 설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도를 많이 접속하신다 라고 하면은 지도에 접속을 하시고 2번을 꾹 눌러주시면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설정된 기존에 저장했던 즐겨찾기를 모두 없애고 싶다 라고 하시면 1번과 8번을 동시에 길게 눌러주시면 즐겨찾기 버튼을 초기화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뜹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즐겨찾기가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 버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 버튼을 들어가게 되면 차량의 주행 정보, 차량 상태, 설정 등 다양한 옵션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차량 상태에서는 타이압 공기압이라든지 엔진 오일량, 체크 컨트롤 메시지, 필요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에는 엔진 오일이나 브레이크액, 차량 점검, 정기 점검, 다양한 서비스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앱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앱스를 클릭하게 되면
설치된 앱과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BMW 스토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여기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설치된 앱은 개인 어시스턴트, BMW 어시스턴트, 메시지, 뉴스, 날씨 등 다양한 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고객님께서 위급한 상황, 사고가 났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셨으면 SOS 단자를 누르게 되면 SOS 버튼을 눌러서 BMW 서비스 센터와 바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조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운전석 열선 버튼, 그 다음에 차량 앞유리 성에를 제거하는 버튼, 그 다음에 뒤쪽 뒷유리 열선 버튼, 그 다음에 오토 에어컨 버튼, 온도 높낮이. 온도 높낮이는 양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풍의 세기를 조절하는 버튼, 그 다음에 공조장치를 오프하는 버튼,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공기 순환 모드 조절 버튼, 에어컨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맥스 에어컨 버튼과 조수석 열선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버튼을 눌러서 고객님께 맞는 온도를 설정해서 공조장치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상 깜빡이 버튼과 함께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지능형 안전 시스템 버튼입니다.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위와 같은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시리즈 같은 경우엔 정면 충돌 경고 기능과 차선 이탈 경고 기능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면 충돌 경고 기능은 일찍, 중간, 늦게를 조절을 할 수 있고, 차선 이탈 경고 기능도 마찬가지로 일찍, 중간, 제한적, 꺼짐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선 이탈 경고 기능을 켜게 되면 조향 간섭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전체 ON을 하고 운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어 노브와 함께 조그 셔틀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노브는 운전석 시동을 건 다음에 이 언락 버튼을 눌러서 후진을 할지, 중립을 놓을지, 드라이브를 갈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와 중립은 언락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후진에서 드라이브, 드라이브에서 후진은 꼭 언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조절을 해주셔야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이 왼쪽에 있는 자동차 모양이 미끄러지면서 오프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은 차체 제어 장치를 끄거나 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길이 아니면은 작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1, 2 시리즈 같은 경우엔 차량의 주행 모드는 스포츠와 컴포트, 에코, 프로 이렇게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는 이제 좀 달릴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컴포트 모드는 정속 주행, 그 다음에 에코 프로는 연비 주행을 하실 때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하셔서 운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시리즈 같은 경우에 속도 제한 장치와 정속 주행 장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서 주행 속도를 맞춰서 셋 버튼을 누르면 원하시는 주행 속도에 맞춰서 정속 주행 장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마이너스 버튼은 음량을 낮춰주는 버튼입니다. 플러스 버튼은 반대로 소리를 높이는 버튼이고요. 이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노래를 들으실 때 이전 곡, 오른쪽은 다음 곡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휠 버튼은 보시다시피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노래를 들으실 때 음악을 빠르게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버튼은 미디어와 라디오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음성 인식 버튼, 왼쪽에 있는 버튼은 통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네, 이것으로 1 시리즈 그리고 2 시리즈의 출고 설명을 대략적으로 마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혹은 지점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전시장 BMW 지니어스 신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